미국의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 미국의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 스웨덴의 소드피시 대잠 초계기 스웨덴의 소드피시 대잠 초계기 문재인, 트럼프 한미 정상이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 첨단 무기를 많이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어떤 첨단 무기가 들어오느냐 관측이 분분했습니다. 추정밀 정찰기 조인트 스타즈 도입 사업이 시작이 될 것 같았는데 발빠른 기종이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잠수함을 잡아낼 해군의 차기 대잠 초계기입니다. 그런데 순순히 미국 초계기를 들여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수의 계약이 아니라 경쟁 입찰 방식을 택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보잉의 포세이돈 P, 스웨덴 샤프의 소드피시 소드피시 MPA의 양자 대결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정책기획본과의가 열렸습니다. 무기 사업의 기본 전략을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정책기획본과의는 차기 대잠 초계기 사업의 기본 전략을 해외 구매로 확정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기종을 사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한국국방연구원 KIDA는 군의 의뢰를 받아 대잠 초계기 도입 사업의 방식을 선행 연구했습니다. 결과는 수의 계약을 지향하고 경쟁 입찰 방식으로 도입하라입니다. 이에 따라 차기 대잠 초계기 도입 사업은 외국 기종을 대상으로 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해야 가격도 내리고 절충교역 방식으로 기술을 이전받거나 국산 무기를 수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포세이돈을 도입하기로 이면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경쟁 입찰을 통해 싼값에 좋은 초계기를 들여오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또 경쟁 입찰 방식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겁게 여기는 이번 정부의 정신과도 부합합니다. 방사청은 상반기 중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사업 일정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여름쯤 사업 공고가 내걸리고 본격적으로 미국과 스웨덴의 초계기 경쟁이 불붙을 전망입니다. 대잠 초계기 6대를 들여온다는 계획인데 최종 기종은 연내 결정됩니다. 지난해 10월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ADX에서 이미 보잉과 사부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보잉의 포세이돈은 명실공히 현존 최고의 대잠 초계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잠전, 대함전, 정보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다목적 항공기입니다. 보잉 측은 바다에서 사막까지 모든 곳을 비행하며 장단기에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최적화된 검증된 초계기라며 보잉 737을 처음부터 P로 제작하기 때문에 개조가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부의 소더피시는 차세대의 기수입니다. 스웨덴 등 7개국이 공동으로 개발해 운용 중인 비즈니스 제트기 글로벌을 개조해 제작합니다. 한 번 출동하면 12시간 해상을 감시할 수 있고 최대 항속거리는 9,000, 순항보도는 입니다. 최첨단 다목적 입소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했습니다. 사부 측은 대잠전과 대함전은 물론 정찰 감시와 특수부대 지원, 장거리 수색 구조 능력을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애초에 차기 대잠 초계기로는 포세이돈이 단독 후보로 거론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병우가 포세이돈을 민다는 등의 보도가 나왔고 사부 측이 되는 스웨덴에서 생산하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생산할 것이라는 파격 제안을 하면서 경쟁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사부의 마틴 말름포시 부사장은 한국이 스웨덴과 공동 생산을 하면 향후 한국이 대잠 초계기 개발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세이돈은 현존 최고입니다.
하지만 수더 PC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종호 한국국방안보포럼 책임분석관은 탐지 장비와 레이더 기술이 발전하면서 비즈니스 제트기를 기반으로 한 초계기, 정찰기의 성능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도입 비용뿐 아니라 유지 보수 비용을 감안하면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우리 해군은 P8대와 P8대 등 초계기 1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지리적 조건과 북한 잠수함의 위협을 고려했을 때 16대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본은 P 등 100대 안팎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 원의 SBS, 고, KRSBS SBSIN, 무단 복제 및 재배포 금지.